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홍준표 지사.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가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홍 지사가 과거 공천 혁신을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받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지적하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않았고 주변인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벌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홍 지사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도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계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며 배달 사고를 감추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완구 전 총리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공무원 비위에 대해 엄벌을 강조했던 경상남도가 교육감 주민소환부 허위 서명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여 논란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위를 이용 병원 등을 압박해 19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경남도청의 한 사무관.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에 가담한 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1심 법원은 이들이 공무원의 본본을 잊고 법을 악용했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기소된 지 3개월, 1심 선고 20일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해 징계는 물론 직위 해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항소를 한 상태고 저희의 입장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경우에는 비혐의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해당한 당사자가 이제 소송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자체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를 위한. 실제로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경남개발공사와 경남FC 간부의 경우 직위 해제와 공고사직을 지난 5월과 3월 각각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징계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그 징계벌을 믿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비위 근절을 줄곧 강조했던 경상남도가 주민소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올해 바다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적조도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례적인 폭염에도 아직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양자강의 홍수로 바닷물이 희석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바다 수온을 예측하는 지도입니다. 오는 31일까지 남해안 연안은 30도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평년 24도에서 28도보다 높은 수온입니다. 하지만 수온과 함께 적조 발생의 주요 요건이 되는 바다 염분은 차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양자강 홍수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면서 남해안 저염분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염분이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류디니움이 발생하지 않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합니다.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규조류나 다른 와표물의 성장을 높이게 됩니다. 클로디늄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고 적조 발생이 감소되는. 실제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에도
평년 대비 34% 많은 강수량과 중국 양자강 저연 분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적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해안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6도 이상 높은 데다 이번 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바다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초까지 양자강 수입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고수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찰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정밀 예측을 하는 동시에 높은 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광복절을 포함한 이번 연휴까지 경남 지역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점차 강화되겠다며 이번 폭염은 당분간 이어지다 오는 16일 이후 다소 누그러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28일을 맞은 거창국제연극제가 올해 거창군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난해보다 유료 관람객은 늘었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폭염경보 속에 피서객들이 더위를 피해 계곡에 몸을 담갔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연극을 볼 수 있는 곳, 거창국제연극제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연극 보러 가면 맨날 실내에서만 연극을 보다가 실내에서 보면 이제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는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거창군이 주최 측의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8억 2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연극제 주최 측이 예산을 스스로 조달하다 보니 참가단체는 기존 절반 수준인 20여 개로 줄었고 공연 횟수도 4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단체 등의 도움으로 유료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10% 늘었습니다. 작품을 선별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초대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유료로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홀로 서기에 나섰지만 국제연극제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수승대 말고도 학교, 병원 이런 곳에서도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을 좀 더 활용을 하면 관람객이 피서객 위주인 점과 외국인의 호응을 이끌어낼 콘텐츠 부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 대표 박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영장을 집행해 박 씨를 곧장 구속했습니다. 애초 오늘 박 씨와 같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김명식 김해시 의회 의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내일 다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복 71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으로 경남에서는 10만 7,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한가위를 맞아 1조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지원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신규자금 2천억 원과 기한 연기자금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생계형 자영업자,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입니다. 창원 지역 상장사들의 증시지수와 시가총액으로 매겨지는 메카지수가 상반기에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메카트로닉스 업종 47개 상장사로 살펴본 창원 메카지수가 지난 6월 말 기준 3,260포인트로 연초보다 148포인트 올라 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현대모비스와 LG전자, 하나테크윈, 두산중공업 등의 실적 호전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력 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6일까지 시행합니다.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등 횟수에 따라 2배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빈점 포괄이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대끼리 야시장 등 특화된 시장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창원시 전담반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과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창작공예촌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먹을거리 특화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중점 지원합니다. 제55회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오는 15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한산대첩 재현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6시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펼쳐지고 축제 기간에 이순신 장군 전통무예 시연과 통영 오광대 공연도 선보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